유독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났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던 비가 그치고 서울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높고 푸른색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홀로 지키고 있는 강남의 2층 양옥집 마당에는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생전에 자식보다 더 아끼시던 붉은 봉숭아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샛노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격렬한 천지개벽이 지은 씨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법원은 김말순 여사의 유언장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아들 박동훈이 제기했던 유언 무효 소송,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된 것도 모자라 항소심에서도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망인의 유지는 명확하며 불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박동훈은 법정에서 공개된 그 충격적인 녹음 파일 하나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존속 협박, 노인 학대, 특수절도,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되었고 지금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지은 씨는 명실상부한 100억대 자산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닦았던 그 집과 빌딩의 등기 권리증에는 이제 소유자 이지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은행 계좌를 정리하러 갔던 날 지은 씨는 창구 직원이 건넨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세어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 거대한 숫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은 씨에게 자유이자 지난 10년의 인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든든한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오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을 챙기기 전에 폐잔병들을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는 과정, 그것이 지은 씨가 생각하는 진정한 마무리였습니다. 상간녀 최미나 위증을 한가사 도우미 최 씨, 그리고 박동훈을 부추겨 이 사단이 나게 만든 악질 브로커,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지은 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박동훈과 바람이 났던 상간녀 최미나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녀는 박동훈이 구속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 있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최 변호사의 정보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끈질기게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부스스한 얼굴의 최미나가 나타났습니다. 눈은 퀭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택배예요? 문 앞에 두세요. 저 사람 안 만나요. 비대면 배송이라니까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은 씨가 인터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갑게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이지은. 문 열어. 택배 아니고 법원에서 왔어. 강제 집행하러.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 안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데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나가 사색이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줬던 그 뻔뻔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언니가 여기 웬일이야? 법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 감옥 갔잖아. 나랑은 끝난 일 아니야? 나도 피해자라고. 최미나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 뒤로 붉은 딱지 뭉치를 든 법원 집행관들과 열쇠 수리공이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최미나 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하셨죠? 판결문 송달 받으셨을 텐데요. 위자료 5천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금 명령 떨어졌는데 안 갚으셔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유체 동사는 압류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집행관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방들에 닥치는 대로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두장에 있는 수십 켤레의 명품 구두, 화장대의 보석함, 심지어 대형 벽걸이, TV와 양문형 냉장고, 최신형 노트북에까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턱, 턱, 턱. 딱지 붙는 소리가 오피스텔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미나의 심장을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미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샤넬백. 저거 한정판이란 말이야. 돈으로 구하지도 못하는 거라고. 아, 이지은. 내가 인간이야? 오빠 감옥 보냈으면 됐지. 나한테까지 이래야 해? 내가 오빠 꼬신 거 아니라고 했잖아. 오빠가 건물주라고 해서 만난 거라고. 지은 씨는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다리를 꼬고 그 꼴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요. 그러게 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니? 내 눈에는 피눈물 날 줄 몰랐어?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산 그 명품들 다 우리 어머니 피땀 흘려번 돈 훔쳐서 산 거잖아.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리고 너 박동훈 꼬드겨서 어머니 금고에서 현금 2억 훔쳐간 거 기억나지? 그것도 특수절도 및 횡령 공범으로 고소장 접수했어. 조만간 강남경찰서 경제팀에서 연락할 거야. 출석 요구서 날아오면 짐 싸. 이 빨간 딱지가 문제가 아니라 너도 콩밥 먹을 준비해야 할걸.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최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은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언니,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오빠가 자기가 건물주라고 이혼남이라고 뻥쳐서 만난 거지. 저도 피해자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감옥 가면 인생 끝나요. 저 아직 젊잖아요. 지은 씨는 잡힌 바지를 더러운 것이 묻은 양 털어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진짜 피해자는 우리 어머니고 나야. 넌 가해자고. 젊은 게 무기니? 젊으니까 가서 죗값 치르고 새 사람 돼서 나와. 아, 그리고 이 오피스텔 보증금도 가압류 들어갔으니까 방 뺄 준비해. 당장 내일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짐 싸는 게 좋을 거야. 월세도 밀렸다며? 지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미나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은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아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사 도우미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법정 위증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응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자 최 씨는 지은 씨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그 돈 물어낼 능력 없어요. 하지만 지은 씨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았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아줌마가 법정에서 한 거짓말 때문에 제가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끔찍한 모욕을 당했는지 아세요? 제가 감옥 갈 뻔했어요.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세요. 결국 최 씨는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배상금을 물어내고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야반도주하듯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훈을 부추겨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게 만든 악질 브로커. 그는 최 변호사의 집요한 추적 끝에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고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으며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지은 씨는 법이 그리고 하늘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통쾌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비 오는 날 지은 씨는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훈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앉아 있자니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로 박동훈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빡빡 깎인 채 퀭한 눈으로 지은 씨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예전에 그 거만하고 당당하던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 씨를 보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여보, 왔어? 나 좀 꺼내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여기 밥도 맛없고 같은 방 쓰는 놈들이 나 괴롭혀. 변호사 좀 써줘. 내가 나가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박동훈은 뻔뻔하게도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지금 당장의 불편함만 모면하려는 비겁한 태도였습니다. 지은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크릴 벽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여? 이혼 신고서야. 법원에서 판결 났어. 우린 이제 남남이야. 호적 정리 끝났어. 박동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다시 독하게 변했습니다.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내 남편이었잖아.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엄마 유산 혼자 다 처먹으니까 좋냐? 그 돈 원래 내 거잖아. 나한테 10억만 떼줘. 아니 5억이라도 줘. 내가 나가서 사업해서 갚을게. 그 돈으로 합의도 보고 변호사도 사야 할 거 아니야. 지은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 돈 어머니가 당신 죗값으로 남겨주신 거야. 당신은 평생 그 안에서 썩어. 당신이 지은 죄, 어머니한테 했던 폐륜, 나한테 줬던 상처,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 아, 그리고 영치금? 기대하지 마. 10원 한 장 안 넣어줄 거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봐. 지은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박동훈이 유리를 두드리며 발광하는 소리,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 씨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지은 씨는 진짜 플렉스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100억이 생기면 백화점 명품관부터 가서 명품을 쓸어 담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고급 외제차 매장에 가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뽑거나요. 하지만 지은 씨가 향한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검소한 국산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입원해 계셨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장실을 찾아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10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돈 기부하겠습니다. 병원장은 손을 떨며 수표를 받았습니다. 0이 9개나 찍힌 수표를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큰 돈을 정말 기부하시는 겁니까? 보통 상속받으면 세금 내기도 바쁘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은 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뜻이에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쫓겨나는 어르신들을 보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 돈으로 우리 어머니처럼 치매로 고생하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어르신들, 그분들 치료비로 써주세요. 그리고 간병인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처우 개선하는데도 써주시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에는 고 김말순 여사 기부금 전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지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 지은 씨의 얼굴은 그 어떤 억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했을 때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칭송했지만 지은 씨에게는 그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역삼동 빌딩 한 채를 리모델링해서 김말순 실버 케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치매 예방 교실과 노래 교실, 물리 치료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개관식 날 수많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지은 씨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은 꼬부랑 할머니가 지은 씨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마음씨가 고와. 시어머니가 복이 많아서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얻었네.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춤을 추시겠어. 복 받을 거야, 세댁. 그 말에 지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계실까요? 구박만 하던 며느리가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실까요? 어느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국화 꽃다발과 가장 비싼 정종 한 병,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팥시루떡을 사들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석에는 유진 김말순의 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비석을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정종을 한 잔 가득 따라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자 매캐하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 왔어요. 산새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묘역의 지은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지은 씨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거친 손으로 왔냐? 하고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박동훈 씨는 징역 3년 확정됐대요.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감옥에서 매일 반성문 쓴다고 편지 오는데 저는 안 읽고 다 찢어버렸어요.
용서는 신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걔 용서하지 마세요. 좀 더 고생해야 해요. 인간 되려면 멀었어요. 지은 씨는 비석 앞에 털썩 주저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어머니와 안방에서 수다를 떨듯이요. 그리고 저 센터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름 따서요. 김말순 센터라고 간판도 크게 달았어요. 거기 오시는 할머니들이 어머니랑 너무 닮아서 밥 퍼드리다가 가끔 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거기서 노래 교실도 하고 친구분들도 사귀고 제가 사드리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았을 텐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 돈이 생기니까 어머니는 안 계신 걸까요? 효도 좀 하려니까 왜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100억 부자가 되어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차가운 비석에 따뜻한 볼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 시어머니 말고 그냥 제 친정 엄마로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더 잘할게요. 잔소리도 안 하고 구박도 안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예쁜 옷 입혀드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우리 그렇게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한참을 울고 난 지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을 마주하는 당당한 재단의 이사장이자 한 사람의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준 날개를 달고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향해 훨훨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장장 4부에 걸친 이지은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1부에서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현실이 이제 사이다 1.5리터를 원샷한 것처럼 뻥 뚫리셨나요? 지은 씨의 승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한 여성의 처절한 투쟁기이자 승리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산 문제로 혹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혹은 힘없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참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며 속으로 사귀고 계시진 않나요? 지은 씨가 어머니의 낡은 폴더폰을 찾아내 상황을 뒤집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위기를 타개할 히든 카드가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칼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 줄 유산은 없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처럼 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노후와 존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재산보다는 사랑을, 탐욕보다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부당한 현실을 태워버릴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은 씨의 통쾌한 복수극과 따뜻한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그녀의 앞날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이 제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정의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